안녕하세요. 로운맘입니다. 오늘은 생후 9개월부터 14개월까지 두 발로 걷는 시기의 아기를 위한 놀이 방법 8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기와 놀이 1편에서 6편 영상들은 0에서 1세 아기 교육이라는 뇌과학 육아책을 베이스로 하였고요. 추가로 관련 육아서들을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뇌과학 육아법으로 유명한 쿠보트 할머니는 아이의 뇌는 걸음마 때까지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와 놀이 영상 1편에서 설명드렸지만 아기의 대뇌 신경세포는 태어났을 때 약 14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이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라는 연결고리가 생기면 활동을 하는데요. 이 시냅스는 생후 1년 동안 급속히 만들어지고 이 시기만큼 많이 또 빨리 만들어지는 시기는 평생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뇌발달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목을 가누는 시기, 앉는 시기, 잡고 서는 시기, 걷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놀이를 통해서 뇌의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를 강화시키고 뇌 발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시기에 엄마 아빠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걸음마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알려드린 후에 아기와 놀이 8가지를 후루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걸으려면은 먼저 뇌의 전두엽에서 걷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해서 어떻게 걸으면 좋을지를 작업 기억으로 보존합니다. 그리고 운동야에서 걸으라는 명령을 내리면 걷기 시작을 하는데 걷기 시작하면 대뇌의 후뇌피질이 활성화가 되어서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한 후에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매일 부지런히 걷게 해주면 이러한 모든 뇌의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의 기억력이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매일 열심히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기의 뇌 발달을 가장 쉽고 편안하게 도와주는 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의 아기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이전보다도 더욱 열심히 손발을 움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한 지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 아기와 놀이 대전제는 이전의 대전제들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시기마다 아기의 발달에 맞는 자극을 주어서 발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몸을 움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이 시기의 아기와는 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가 대전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발로 걷는 시기의 아기와 놀이 방법 8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아기가 하루빨리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진정한 지능이 싹 트면서 기억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기가 늦게 걸을수록 엄마에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잊으셔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가 빨리 걷길 바란다면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적절한 자극에 따라 움직이도록 아기를 유도해 오면서 시간을 들여서 반응이 빠른 아기로 키워왔어야 된다고 합니다. 길 수 있다면 설 수 있게, 설 수 있다면 잡고 걷게, 잡고 걸을 수 있다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순서대로 도움을 주어야지 배밀이를 하는 아기에게 갑자기 다리 근육만 강화를 해준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운맘네 소망이처럼 거의 기지 않고 기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잡고 선 후 바로 걷는 단계로 넘어간 아기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아기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근육과 감각을 키워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아기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약 지금 아기가 배밀이를 하고 후진을 할 수 있다면 이 아기에게는 먼저 네 발로 기기 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건데요. 아기가 손바닥을 활짝 펴고 땅을 짚게 한 후에 아기의 발목을 약간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균형이 앞으로 쏠린 자세가 돼서 중심을 잡는 방법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엄마 아빠는 아기의 허리를 들어올리고 있는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점점 가벼워진다라고 느끼면 받치고 있던 손에서 힘을 뺍니다. 근데 아기의 자세가 무너지면 다시 받쳐주고요. 이렇게 다리에 힘을 기르고 중심을 잡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다리의 힘이 길러져서 잡고 서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제는 무언가를 잡고 옆으로 발을 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됩니다. 아기가 혼자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아기의 발을 잘 보면은 보통 붙잡고 있는 물체의 발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나 혹은 너무 멀리 있어서 아기가 이렇게 붙잡고 부들부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기의 한 발을
뒤쪽으로 빼주어서 아기가 체중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균형이 안정된 것을 느끼면 아기는 바로 다른 발을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기도 할 건데요. 그래도 아기가 다시 붙잡고 일어선다면은 이번에는 좀 전에 빼주었던 발과 다른 발을 뒤로 빼주면 체중 이동의 감각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가 드디어 무언가를 잡고 옆으로 걷는 개걸음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아기가 체중을 앞뒤로 옮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보행기나 걸음마 보조기는 쉽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걸음마 보조기보다는 밀어도 쉽게 밀리지 않는 것을 아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묵직한 어른 의자 같은 것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어른 의자를 눕혀서 아기가 의자를 밀면서 걸음마 연습을 하도록 하면 아기들은 의자를 붙잡고 혼자서 한참을 잘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다다다다 걷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멈추기 놀이입니다. 잠시 로운맘표 중간 광고 보고 가실게요. 로운맘의 영상을 보고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애착에 관련한 책 좀 추천해주세요. 영상에 나온 어스본 사운드북 사고 싶은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로운맘의 추천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로운맘의 답을 알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로운맘의 홈페이지 이로운 단미에 구독자분들이 질문 주신 책과 제품 정보 그리고 구매 링크를 찾기 쉽게 정리하였고요. 추천 디테일을 로운맘의 큐레이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로운맘의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퀄리티 있고 경쟁력 있는 좋은 책과 제품들을 선별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이로운 단미에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로운맘의 추천 책과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영상 더보기란에 적힌 링크를 타고 이로운 단미로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운맘의 책 사랑을 좋게 봐주신 한 고마운 분께서 로운맘이 추천하는 책들을 공구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추천한 책을 공구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Why not? 그래서 0에서 1세 아기에게 좋은 그림책과 엄마 아빠분들을 위한 육아서적들을 열심히 선별해서 로운맘 구독자분들이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로운맘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적어두었으니까요. 팔로우하시고 관련 소식들 만나보세요. 자, 그럼 다시 영상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걷기 시작한 아기는 무서움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멈춰 서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기 스스로 움직임을 그치고 멈춰서야만 하는 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러가는 공을 따라가다가 공을 줍는 놀이, 또는 앞에 방석을 놓고 아기야 이리 와 라고 얘기한 후에 아기가 한 걸음만 더 떼면 방석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을 때 아가야 잠깐 멈춰, 혹은 움직이면 안 돼 등의 멈춰서게 하는 언어들을 정해서 멈추는 놀이를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람, 동물, 사물의 이름과 소리 연결시키기 놀이입니다. 아기는 이제 커다란 그림이나 포스터를 볼 줄 알고요. 사람, 동물, 사물을 가리키면서 엄마 아빠가 그것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아기는 의식적으로 책을 넘기면서 그림에 맞는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엄마 아빠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아기에게 질문을 하고 이름을 알려주는 놀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옷을 갈아입힐 때 우리 아기 코 어디 있지? 엄마 코는 어디에 있지? 우리 아기 오른팔 어디에 있지? 라고 하면서 놀이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림책을 보면서 그에 해당하는 소리를 내주면서 이름도 알려주고 아이의 손끝이 향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명사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집안일을 돕는 놀이입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도움을 주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든지 아기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정리할 때 엄마 아빠가 그냥 후다닥 방을 정리해 버리는 것보다는 아기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야 코끼리 책 어딨지? 아 거기 있구나. 그럼 그 코끼리 책 엄마한테 가져다 줄래? 소망아 이 물병 아빠한테 가져다 줄래? 엄마는 여기 닦을 테니까 소망이는 소망이 책상 닦아.
와, 이제 정리 다 했으니까 서랍문 닫아보자. 이렇게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아기는 세상 똘망똘망한 눈을 하고 엄마 아빠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려고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장난감 치우는 시간이 5분이면 될 것을 30분, 40분 걸릴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꽤 쓸만한 도움을 주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아기 스스로 하기 놀이입니다. 양말 벗기, 옷 벗기, 신발 신기, 머리 빗기, 입 닦기, 스푼이나 포크를 사용을 해서 밥 먹기 등이 스스로 하기 놀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혼자서 뭔가 어른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머리빗을 자꾸 꺼내든다고 한다면 아기와 함께 거울 앞에 서서 엄마 아빠가 아기의 머리를 빗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빗을 아기에게 건네주어서 아기도 스스로 자기 머리를 빗어보도록 하고요. 아기가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열광적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목욕하기 전이나 외출 후 등에는 아기가 스스로 자신의 옷이나 양말을 벗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요. 스스로 벗는 것을 힘들어하면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직전만큼까지만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기가 혼자 숟가락질을 해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요. 포크로 과일 같은 것을 스스로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꾸준히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의 모든 일과가 아기에게는 놀이가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또한 매번 어떤 새로운 놀이를 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노래와 율동하기입니다. 아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노래와 율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율동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아기도 있을 거고요. 일단 시작은 국민동요인 곰 3마리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엄마곰, 아빠곰, 아기곰 하면서 동작 다르게 보여주시고요. 으쓱 으쓱 잘한다 하면서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아기가 따라하도록 눈빛을 마구 발사해주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동요를 부르는 것이 어색하시다면 유튜브 검색하셔서 동요를 틀어주시거나 집에 있는 아무 음원을 틀어놓고 노래에 나오는 내용대로 엄마 아빠가 팔과 다리, 몸을 움직이면서 아기가 따라하도록 유도를 하시면요. 아기는 정말 세상 신나는 노래를 만난 것처럼 깨악깨악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7번째로 숨바꼭질하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숨겼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면 엄청 재밌어합니다. 이런 숨바꼭질도 가능한데요. 장난감을 아기 앞에 놓고 컵으로 덮은 후에 까꿍 하면서 보여준 다음에 같은 컵을 여러 개 엎어놓고 그 중에 장난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돌이 지난 아기라면은 역할을 바꿔서 아기가 뭔가를 숨겨보게 하고 엄마 아빠가 찾아보는 놀이를 해주어도 좋고요. 또한 아기는 소리로 찾기 놀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기에게 먼저 장난감의 소리를 들려준 후에 장난감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면 이 또한 색다른 숨바꼭질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역할놀이입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기에게 이해를 구해볼 수도 있고요. 인형이나 애완동물을 배려하고 예뻐해 주는 것을 놀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로운맘내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시기의 아기에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기가 강아지를 배려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기 놀이도 하고요. 강아지를 만질 때는 천천히 다가가서 만져주어야 돼 라는 것과 강아지의 감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또한 이 시기에는 아기가 보살핌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형을 활용을 해서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고 우유를 먹이는 흉내를 내보고 인형을 물에 담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등 이런 돌보기 놀이를 유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금방 상황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흉내를 하면서 엄마 지금 내가 칭찬 들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라는 것을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0에서 1세 아기 교육에 의하면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엄마도 뇌의 전두엽이 커지는데 이는 엄마가 늘 아기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기의 뇌 발달을 돕는 일이 사실은 엄마의 뇌를 키우는 일이었기도 한 거죠. 육아는 끝이 없고 쉴 틈 없이 힘들지만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이 육아라는 고된 일을 해낸 모든 엄마 아빠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육아, 행복한 태교 되시기 바랍니다.